경기 침체로 하루 산업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인 택시 기사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동조합 택시회사 설립이 추진됩니다. 부산에서 헌혈을 400회 진행한 헌혈자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500회 이상 헌혈하겠다며 헌혈 홍보대사를 자처한 400회 헌혈자를 만나봤습니다. 실사단 방문 기간 부산 전역에서 70여 건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하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대중교통 이용 당부와 함께 교통 통제 불편에 대해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대기년 관측 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개화한 부산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올 봄 만개한 벚꽃을 만끽할 수 있는 부산 벚꽃 명소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산업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인 택시 운전기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 택시회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법인 택시 운전기사의 일일 산업금은 16만 9천 원, 월 25일 기준 422만 5천 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받는 월급은 150만 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산업금을 맞추지 못하면 월급은 더 줄어듭니다. 이런 어려움은 법인 택시 운전기사 감소로 이어졌고 결국 부산의 한 택시회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현직 택시 운전기사들이 협동조합 설립에 나섰습니다. 돌파구를 한번 찾아보자. 법인 택시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기사님들이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협동조합이 대안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고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데 협동조합 설립 신고 확인증까지 나왔습니다. 설립인은 출자금을 납부해야 하는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과 대출 관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합원들이 운행할 차량 역시 지역의 한 법인회사 소속 면허와 택시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 자체를 인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입니다. 설립위의 1차 목표는 조합원 50명 가입입니다. 저희들은 조합비로 5만 원을 하루 5만 원을 조합비로 받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125만 원. 그 외에 수익금은 전부 조합원들 몫입니다. 설립위는 법적 절차와 조합원 모집을 마무리하고 오는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김민지 아나운서는 헌혈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학생 때 몇 번 해본 것 같고 요즘은 종종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한두 번 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최근 부산에 헌혈을 400회나 한 분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헌혈할 수 있었을까요? 장보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정년 퇴임을 앞둔 강현순 씨. 한 달에 2번 어김없이 헌혈의 집을 찾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호기심에 시작한 헌혈은 지난 40년 동안 이어진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정기 봉사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며 헌혈을 하다 보니 어느덧 400번째를 맞았습니다. 제가 400회 했다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건강을 지키면서 자기가 참여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건강해서 남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혈 한 번으로 3명을 살린다고 보면 지금까지 총 1,200명의 목숨을 살린 셈입니다. 강 씨는 지난 2019년 다헌혈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꾸준한 헌혈 참여에 더해 홍보대사를 자청하며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혈 활동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됐습니다. 주위의 사람인데 홍보대사처럼 헌혈이 왜 중요하고 피를 얼마만큼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고 어떻게 하면 헌혈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위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혈액원 관계자들은 헌혈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400번째 헌혈을 이어온 강 씨에게 고마움을 드러냈습니다.
헌혈은 실제 현대 과학 문명으로도 대량적으로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헌혈은 관심을 넘어서 참여만이 혈액 수급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호기심에 시작한 헌혈이 습관이 되어버린 강현순 씨. 정년 퇴임 이후에는 헌혈의 집 자원봉사에도 동참할 계획입니다. 또 이름까지 헌혈 500회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102년 기상관측 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개화한 부산 벚꽃. 이제 부산은 벚꽃 엔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부산 도심은 연분홍빛 꽃비를 뿌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 벚꽃 주말에 어디서 즐기면 좋을지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말 부산 벚꽃 구경은 어디서 할까? 챗GPT가 추천하는 곳은 해운대 달맞이 공원입니다. AI 챗봇은 해운대 달맞이를 부산에서 유명한 벚꽃 명소 중 하나로 약 2,000그루 벚꽃나무들이 식재되어 있고 해안에 따라 산책하면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지난 주말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해운대 달맞이 일대, 실제 현장은 벚꽃이 만개한 모습입니다. 성질 급한 벚나무에 꽃잎이 흩날리고 초록잎을 드러낸 나무도 눈에 띕니다. 이번 주말에는 수천 그루 벚나무에서 벚꽃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대표 벚꽃 명소 남천동 벚꽃거리는 현재 어떤 모습일까? 수십 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아름드리 벚나무에서 뻗어나온 나뭇가지들이 뒤엉켜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벚꽃이 개화한 남천동 벚꽃거리는 만개 시점을 넘어 꽃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벚꽃 엔딩을 맞을 전망입니다. 부산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황령산 역시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차를 타고 벚꽃을 즐기기에 좋고 도심의 소음이 차단된 둘레길을 걸으며 완연한 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부경대학교는 캠퍼스가 온통 핑크빛입니다. 만개한 벚꽃길 사이로 마스크 없는 온전한 봄을 누리는 대학생들, 부산에 새롭게 떠오르는 벚꽃 명소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부산 지역은 최저 11도, 최고 19도로 비 소식 없이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의 전력 발전량입니다. 서울의 7.5배가 넘습니다. 사용량도 같을까? 정반대입니다. 사용량은 서울이 오히려 부산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전력 자급률을 보면 지역별로 상황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경남과 강원, 경북, 전남, 부산, 충남, 인천 등의 자급률은 100%, 심지어 200%가 넘습니다. 반면 대구와 서울, 충북, 광주 등은 10% 안팎에 불과하고 대전의 경우 1%대에 그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보면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력의 38% 이상을 사용하지만 생산량은 25%에 불과합니다.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은 높은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가져다 씁니다. 이 같은 불균형이 당연한 걸까?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들은 당연하지 않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전력을 많이 생산한다는 건 그 지역에 발전소가 있다는 뜻. 화력과 기력, 원자력 등 에너지원을 막론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혹시 모를 사고 위험과 환경 훼손에 대한 걱정을 떠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지역에 전기를 보내기 위한 송전 시설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전소 부지를 다른 방식으로 개발할 기회를 잃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에도 피해가 생깁니다. 발전소 문제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인 부산. 부산은 지금은 가동이 중단된 고리 1호기와 건설 중인 세울 3, 4호기까지 원전 10기가 몰려 있어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입니다.
원전이 있는 것만으로도 불안한데 최근에는 노후 원전 재가동 문제, 사용 후 해결료 처리 시설까지 수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일방적인 영구적 핵 폐기장 강행하는 한 손을 규탄한다. 부산 시민에게 사과하라. 시민들 몰래, 시민단체도 몰래 자기들의 계획을 착착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부산에서도 원전과 가장 가까운 기장군 주민들은 최근 한전에서 송전탑을 더 짓겠다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이미 지역에 송전탑 293기가 몰려 있는데 27기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그게 좀 분노를 느끼죠.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하고 무슨 의견도 한 물어보지도 안 하고 여기 다른 철탑 들어옴으로써 이 지역이 얼마나 낙후가 된다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도 그래 엄청나게 많은 그 철탑을 지금 설치돼 있는데 저희 주민들은 절대 용납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피해와 위험 부담을 떠안고 다른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들. 그렇다고 전기 요금이 더 싼 것도 아닙니다. 부산이나 서울이나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고 있죠. 송전하는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사실상 전기를 공급해주는 지역에서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발전소 인근 지역에서는 합당한 보상 차원 또 전기요금의 형평성을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그만큼 전기요금을 덜 내고 멀수록 더 내자는 겁니다. 원전 바로 옆에 있는 주민과 수도권에 있는 주민이 전기료를 똑같이 내고 있다는 것은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230개 시군구 중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5군데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 5군데 정도는 시범적으로 전기료 차등 요금제를 실시해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지역별로 동등한 전기요금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부산에 고리원전이 있어서 도시계획에도 여러 가지 지장이 있고 규제도 많고 발전에 저해가 되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부산의 전기요금이 똑같습니다. 이게 공정한 건가요? 지역별 차등 요금제 관련해서는 지역 편중이 문제가 있다 하는 그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제도와의 중복 지원 문제 또 어떤 그 지역별 갈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소관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지방의 전기요금이 낮아지면 기업의 이전을 유도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당연시 됐지만 따져보면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전기요금 제도.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산시가 다음 달 4일 BIE 실사단 부산 방문을 앞두고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국제박람회 기구 부산 현지 실사는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필수 절차로 BIE 171개 회원국 전체에 공유돼 올해 11월 개최지 투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번 실사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시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실사단 방문 기간 부산 전역에서 총 67건 다채로운 시민 참여 행사가 진행됩니다. 4월 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불꽃쇼가 펼쳐집니다. 부산시는 도시철도 주요 환승역에 불꽃쇼 시간에 맞춰 임시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하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차량 자율 2부제를 시행하고 공공기관 주차장은 의무 2부제가 실시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동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실시계획 이후 착수하는 보상 작업을 기본계획 수립 이후로 앞당기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덕 신공항 부지의 토지 보상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져 착공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4일 가덕도 신공항 개항 시기를 2035년에서 2029년 12월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